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대사 건강, 혈당 건강,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새 장염 환자 너무 많아요.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옛날에는 감기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장 건강이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요즘에 제가 옛날에 보면 이제 감기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점점 더 장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장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백년 건강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항산화 건강. 여름철에는 활성산소가 더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름철에 폭발하는 활성산소 더불어서 여름철에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 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자외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으로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는 뭐 오늘 또 본의 아니게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많은 기계들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눈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어떻게 보면 이게 모니터를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스마트폰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80세, 90세가 돼도 깨끗한 눈 건강을 유지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옛날에도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이제 항반병성도 늘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백내장과 녹내장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20대, 10대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강타하고 있는 이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리듬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름철에 제대로 된 생체 시계를 복원하고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우리 리더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고 나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몸의 조절력이 드러나는 계절이다. 덥죠? 탈수가 됩니다. 또 더위를 쫓기 위해서 냉방이 켜지죠. 냉방은 자율신경에 심대한 도전이 됩니다. 열대야가 우리의 수면 리듬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덥고 힘들기 때문에 단음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이 가는데 이거는 혈당의 출렁임을 유발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혈당 스파이크. 우리나라 인구 3명 중에 1명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거든요. 2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어요. 성인들은. 그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우리가 단음료라든지 혈당 스파이크의 반복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슐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 범위를 쭉 유지하면 좋지만 그거를 쭉 유지한다는 것은 신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일탈하게 되고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그 정상 범위로 다시 복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력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예요. 준비력. 흔들리기 전에 뭔가 해야 됩니다. 이건 뭐가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예비력.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당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비력이겠죠. 그 사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커다란 스트레스, 가로의 연속, 건강에 대한 무시, 그래서 건강에 대한 예비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실행력은 뭐냐면, 내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하죠?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루틴들, 뭐,
굿모닝이라든지 하루에 어떤 뭐 하루에 물 8잔 먹는 루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손 틀고 뭐 다리 들고 그런 루틴들을 우리 리더님들 잘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준비력, 예비력, 실행력, 복구력을 가진 이 네 가지 힘을 가진 우리 리더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힘을 자, 이 흔들리는 이 네 가지, 6가지 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하면서 이게 항상성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루틴대로, 원래의 시스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느리겠죠. 노화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복기력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성은 자신의 본래의 어떤 모습, 본래의 탄성을 유지하려는 힘이거든요.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리더님들이 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루틴들을 심어 숨겨 놓았는지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이 캐틀벨이 있거든요. 진료실에 놔두고 환자를 진료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캐틀벨 들기를 합니다. 이것도 저의 하나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영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수분 조절. 수분이 빠지면 혈액과 대사가 정체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은 혈당이 출렁이기 쉬운 계절이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분하고 관계 있고요. 장하고 관계 있고 뭐 필요해지기 그렇지만 그건 더 큰 문제는 결국 이런 과정이 오래되면 야금야금 올라가고 인슐린 기능은 야금야금 떨어지면서 당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게 스리고예요.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고지혈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혈압하고 당뇨는 우리 항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결국 체온 관리 잘 못하시는 거고요. 수분 섭취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혈당 관리 못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면 혈당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분. 자, 그래서 한번 외우십시오. 면역, 체온, 수분, 혈당, 장, 수면 연결된 6가지의 축이고 우리가 이 연결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쉽게 복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잡아야 되냐? 여름철은 탈수의 계절입니다. 수분부터 잡아야 됩니다. 수분부터 잡는 건 너무 중요해요. 수분이 무너지면 장이 무너지고요. 혈관이 무너지고 혈당이 무너집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물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옆에 가까이 탈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 섭취를 안 해주면 밤에 자는 동안 나는 네가 어제 아침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 쪽에 불안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수가 되면요. 혈액이 농축이 되죠. 혈액이 농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사가 안 됩니다. 에너지가 안 만들어집니다. ATP가 안 만들어집니다. ATP가 안 만들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못하는 거죠. 혈당을 근육 안으로 못 집어넣는 겁니다. 간으로 못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피가 또 찐득찐득해지죠. 피가 찐득찐득해지면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현대인은 잘못된 미가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단 음료를 먹어요. 탈수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탈수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탈수가 되게 되면요. 신장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그러면서 혈압이 상승되면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우리 세포들의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분 섭취 부족한 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90%는 만성 탈수라고 보거든요. 3개월로 봤을 때 자기 수분 섭취량의 필요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90%가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인슐린 신호마저 떨어지면서 당뇨까지 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혈압, 혈액순환 저하, 당뇨, 수분 섭취 하나를 제대로 못했을 뿐인데 이렇게 오버를 물에 의식하지 못한 상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된다. 하루 8잔 기본이고 대보 활동을 할 때는 한 잔씩 더 하는 거죠. 그럼 코티졸이 상승돼요. 코티졸이 상승되면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 대화로 수면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길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적죠. 잠자는 시간이 적어지면 이게 스트레스 요인이거든요. 사람은 잠이 부족했을 때는 뭐가 올라가냐면요. 살기위한 식욕이 올라갑니다. 그렐린이 올라가고 식욕 호르몬이 올라가고 포만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당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에 가노출되게 되면 그래서 여름철에 지나치게 냉방에 많이 노출되면요. 살찌는 몸이 돼요.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우는 지방입니다. 애들 이제 목덜미에 두툼하게 있으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지방이에요. 어른들한테는 많이 사라져 있지만 그래도 갈색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만에 대한 확률이 적어요. 여러분 다 갈색 지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색 지방은 누가 활성화시키느냐, 활성화시키지 못하느냐는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냉방에 강하게 노출되게 되면 열을 낼 필요가 없구나. 갈색 지방이 비활성화되면서 대사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혈당 관리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죠?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 당하혈색소는 5.6 이하, 즉 5.7%부터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호마 IR은 인슐린과 패스팅 글루코스, 공복 혈당, 인슐린을 곱한 숫자인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건 뭐냐요? 당을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여름철에는 이러한 위험이 좀 있다고 봐요. 혈당이 변동됩니다. 두 번째, 근육이 약화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실내에서도 끊임없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에 제일 나쁜 자세는 무슨 자세?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꼭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있는 환경, 자기가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운동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강의 한 25분 했으니까 자, 손 털고 잼잼 그 다리 쭉 뻗으시고 다리 한번 쭉 뻗고 한번 돌려주시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거를 한 20년 이상 해가지고 혈압이나 혈당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정상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혈압과 혈당 망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로 무기력, 체중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대사가 흔들리면 대사라는 건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혈당의 변동이 잦아지고 근육이 약화되면서 피로 무기력이 심해지고 체중이 증가되면서 에너지 영양소, B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카르니틴 같은 것들이 결핍되면서 이런 복구를 저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이 필요한 이유는 혈액을 잘 돌리기 위해서 마른 신장 이렇게 자극적인 음료 같은 걸 많이 먹으면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는 거 하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아무리 놀랍니다. 장의 자율신경계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찬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지만 중간중간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서 우리 장에 지나친 자극을 안 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육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혈당, 운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분이 빠져나갔으면 수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전해질들의 균형을 같이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장염이 있거나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은 미네랄 음료를 섭취를 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있는 거면 좋겠죠. 아미노산과 전해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수분 섭취를 통해서 대사에 어떤 에너지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은 그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안에는 시베리아, 밖에는 열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이 체온 조절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 에너지를 쓸 때 우리 몸 미네랄들은 이 에너지 대사를 해서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들을 좀 채워주는데 다른 계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고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채워졌을 때 우리 몸의 복구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여름철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같은 거는 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당음료, 단 음료가 절대로 주된 음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순환돼요. 이게 단 음료를 먹게 되면 단 음료 안에 있는 당이 소변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소변을 빠져나가면서 이뇨 작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럼 소변이 증가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속에 또 혈당이 미세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미세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혈당 스파이크가 있고 이 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또 피로도가 올라가고요.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자 이렇게
뭔가 탈수가 돼서 물을 먹어야 되는 신호를 뇌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신호를 뭐가 가로채냐면 너 지금 당이 땡기는 거야. 자, 그거를 막는 여러분 그러니까 당이 땡길 때 반드시 한 번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단 음식 밥이 땡기는 건지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거든요. 물이 땡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물을 먹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물을 먹어서 거기가 채워진다면 그건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물 한 잔을 먼저 먹는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본다. 두 번째, 물을 루틴화 시킨다. 물 섭취를. 그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오후에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이렇게 물을 먹는 거를 루틴화하고 있거든요. 그 루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목이 마른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탈수로 인한 대사 불균형이 시작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제 당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 환자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건강 다이어트에도 있는데 당뇨병 걱정될 때 저녁 식사 후 10분 후에 하면 좋은 것 이게 뭘까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뭐 점심 식사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10분 이내 하면 좋은 거 식사 끝나고 걷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속으로 들어와서 탄수화물 분해되잖아요.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 가장 뒤탈이 없는 곳이 근육입니다. 지방하고 지방하고 간에 들어가면 결국에 나중에 후과가 있게 마련해요. 후유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간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지방간이고요. 지방세포에 지나치게 들어가면 염증화 지방이죠. 염증 세포를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 10분 내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혼자서 이 혈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갈팡질팡한 것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그 혈당을 잘 흡수해서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할 때, 필요할 때, 힘을 낼 때, 사용할 때, 그리고 근육을 만들 때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근육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뇨를 예방하고 싶어. 딱 하나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근육을 풍부하게 키우면 됩니다. 근육을 풍부하게 키운 사람들은 근육을 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걸릴 확률이 5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 잘 발달되어 있는 당뇨 걸린 사람 지금 제가 병원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근육은 혈당 저장고이자 항염증 기관. 그래서 근육이 사느니 혈당을 흡수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죠. 그 다음에 회복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늦어요. 이거는 코로나 시절에 확실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로부터 걸렸을 때 굉장히 회복에 애를 먹었던 사람이 두 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 장 건강,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던 사람들. 근육에서 나오는 마요카인이 있어요. BDNF는 치매를 예방하고 이리C는 근육을 지방을 태우고 인터루킨 그 종류들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어떻게 보냐면요. 내분비 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내분비 기관, 하나의 호르몬 기관을 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호르몬 기관 중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하나라도? 갑상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신을 마음대로, 부신은 스트레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췌장을 마음대로, 근육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절대로 운동을 끊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운동을 스마트하게 하셔야죠. 스마트하게. 그래서 적절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전투 운동, 가볍게 걸으면서 숨 차이 정도, 대할 때 약간 숨이 차이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라는 거죠. 자, 피로하다. 자,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되죠. 제가 보면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서 너무 과로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 하나죠. 휴식해야 되죠. 잠을 더 자야 되죠. 근데 피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90%를 살펴보면요.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뭐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야? 자, 뭐냐면 에너지 공장이 과부하 걸렸다. 에너지 공장이 뭔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돈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공장이 뭐예요? 제 오른쪽에 그림 있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 리더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헐적 단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워야 된다.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굉장히 예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풋이 들어오면 스스로 사멸해 버립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생태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하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해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거라고 하잖아요. 미토파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토파지는 오토파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워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노폐물을 보내야 되고요. 간헐적 단식이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세반천출 거꾸로 새끼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거꾸로 식사. 밥 반찬이 아니라 채소고기 밥. 세반천출 거꾸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너진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내기 위해서 자, 일단 기본은 비우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순환을 돌려주는 거고 플러스 알파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TCA 회로가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산이 들어가서 지방산 셔틀이 잘 작동이 되려면 카르니틴, 전자전달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코엔자임 Q10, 스타틴,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사람 필수이고요. 코엔자임 Q10. 산화와 환원의 균형을 이루려면 알파 리포산. 그래서 이 정도는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수 1%, 혈당 변동성, 포장 수용체, 코인자인 Q10, 비타민 B군의 이런 어떤 과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내 미생물, 장벽 방어, 면역의 여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름철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한번 파괴되어 버리면 이걸 복구하는데 너무 애를 먹고 이때 복구를 잘 못하고 건강에 내리막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준비력, 다음에 예비력. 장의 예비력을 미리 키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을 아주 강하게 육성을 미리 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시작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그 사람의 건강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여름철에 또 식중독 위험이 굉장히 크죠. 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장벽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누수증후군, 새는장 증후군.
자, 그러면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면 아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물질 정도가 있죠.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 여기 있죠. 숏체인 패티애시드. 이거는 이제 우리 장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근육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이 마이오카인이었다면 장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은 단세지방산, SCFA, 숏체인 패티 애시드인데 여름철은 이런 어떤 장내 환경의 어떤 불균형을 이루기가 굉장히 쉽다. 탈수가 되기 쉽고요. 각종 식중독균들이 우리 장 건강에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찬음료를 많이 먹고요. 단음료를 많이 먹죠. 에어컨 바람은 또 개세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벽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벽. 당연히 선택적 투과성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음식이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통과하도록 해주고 수분이라든지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안 돼. 유해 물질들은 뭐 세균, 바이러스, 농약, 중금속, 각종 독소들, 대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암모니아 등의 어떤 물질들, 그거는 대변으로 배출되고 이제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익균이 부족해지면 유익균은 우리 장벽에 딱 붙어서 장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군입니다. 유해균은 장을 다른 애들이 공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유해균의 숫자가 유익균을 압도해 버리면 장벽에 균열이 생기고 그 속으로 APS 같은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뇌에도 가고요. 혈관에 쓰는 각종 염증 물질들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을 염증화시키는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써놨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의 국경선입니다. 사실 인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염되지 않은 음식, 산업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농약도 치지 않고 미세먼지도 그냥 미세 플라스틱도 없고 여러분들 계속 배우고 있는. 그렇지만 현대인의 토양이나 해양은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더불어서 너무나 많은 적들, 최고의 적이라고 하면 가공된 식품이죠.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장은 어떻게 보면 면역의 국경선, 면역의 최전방입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음식에 습겨 들어온 수많은 적들과 싸워내는 게 우리 장의 역할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즉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이 장점막을 복구시키고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단세지방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뷰티르산인데 장상피세포를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 중에서 우리 몸의 면역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자가면역이 돼요. 자가면역. T 레귤레이터리 셀, 조절 T세포를 이렇게 잘 활성화시켜서 자가면역 되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억제해주고 대사를 조절해주는 단세지방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장 건강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또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장 건강을 지키는 영양소하고 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OR에서 제가 이렇게 착안한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기본이죠. 프로바이오틱스의 앞에 있는 거, 먹이가 되는 거.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거 단세지방산이고 뷰티르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장점막에 아까 이게 밀착이 있으면 이거를 딱 붙여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아연. 장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30 이상은 혈중 농도를 반드시 유지하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장건강에 대한 자료들은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거. 쌍둥이한테, 똑같은 쌍둥이한테 장내균총을 이식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비만균, 퍼미큐티스를 이식을 시켰더니 비만지가 되고, 박테로이데테스라는 날씬균, 정상균을 이식을 시켰더니 정상 체중을 가진 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게 장내 세균을 제2의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의 어떤 식성,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들은 그동안 어떤 음식을 먹어왔는지도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고, 그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작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한식은 제가 봤을 때 주중식식 못지않게 훌륭한 건강식인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세태가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같으면 혼밥이라든지 배달음식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다 깨졌죠. 옛날에 우리 구첩방상이라고 하잖아요. 채소 있고요, 단백질 있고, 불포화 지방산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흰쌀밥만 먹지 않았거든요. 다 섞어서 먹거든요. 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것들을 젓가락 가는 순서만 정하면 됩니다.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산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름철은 활성산소가 폭발하는 계절입니다. 활성산소는 알고 계시죠? 짝이른 산소잖아요. 짝이른 산소. 자, 제가 질문 한번 내볼게요. 오랜만에. 활성산소 좋은 산소입니까? 나쁜 산소입니까? 음, 맞습니다. 우리 강석진 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다른 분 다 맞춘 것 같은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적당히 있으면 좋아요. 적당히 있으면 뭐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근데 현대인의 숙명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온갖 환경,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방식, 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이 스마트폰을 본다. 밤에 조명을 켜놓고 잠을 든다. 자동차 매연가스를 맞는다. 운동을 하지 않고 오랜 자세로 앉아 있는다. 비만하다. 걷지 않는다. 걱정을 한다. 불필요한 약을 먹는다. 이게 다 활성산소 다 만드네.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짝이는 산소들은 뭐를 공격한다?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짝을 잃었기 때문에 정상세포로부터 짝을 찾아옵니다. 짝을 뺐어요. 건강한 세포는 짝을 뺏겨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 아시겠죠?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짝을 뺏는 거예요. 짝을 뺐어도 지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원. 짝을 뺏긴 정상세포는 짝을 뺏겨서 뭐가 됐다고요? 산화가 됐죠. 산화가 됐다는 건 불안정해졌다는 거고, 불안정해진 세포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돌연변이 세포가 됩니다. 좀비 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오염, 비만,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활성산소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산화되니까 이 세포가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리더님들은. 얘를 항산화 시켜야 되겠죠, 항산화.
얘가 산화되기 전에 활성산소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산화되는 게 막는 거죠.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포합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해코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음식들 뭐예요? 과일, 채소, 빨주노초, 파남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글루타치온, 루테인, 제아잔틴 그런 게 다 항산화라고요. 물론 작동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름철은 황, 활성산소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산화, 영양소, 섭취, 황산화 유전자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황산화 유전자가 캐지게끔 스위치 누르는 게 폴리페놀,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폴리페놀, 플러스 알파에서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루테인, 제아찬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써놨죠. 여름철에 항산화 방어는 선크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크림 발라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외선이 피부로 오면 그 자체가 활성산소화를 시켜서 콜라겐을 녹이고 기미를 만들고 주름기를 만들고 멜라닌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광노화라고 하죠. 광노화. 광노화. 그러니까 여름철에 선크림 바르는 건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 내부를 지키는 거.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활성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항산화 핵심 영양소, 비타민.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루트를 다 차단하고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은 세포를 복구시키는 작용하는 게 항산화 영양소예요. 활성산소를 막아내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때문에 망가진 어떤 세포들의 DNA는 복구시키는 비타민 C, 수용성의 대표죠. 비타민 E. 그래, 비타민 C 같은 경우 여름에는 1.5배까지 증가시켜야 됩니다.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이거는 지방과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이 극대화되죠. 베타가로틴, 뭐 당근, 호박, 고구마, 망고 등이 많고요. 셀레늄. 셀레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항산화 체인에 글루타치온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식물성 영양소.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다양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음식으로 드시고 매일 드시는 거 있죠, 그죠? 아침마다 그 식물성 영양소, 그 서플리먼트도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 잡히게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세포 신호이자 손상의 근원이다. 열 스트레스 시 항산화 능력이 두세 배 소모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영양소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외선의 어떤 이것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너무 강한 햇빛이 나갈 때는 선글라스 쓰는 거 저는 굉장히 권유드립니다. 이 자외선이 바로 닿으면 특히 제일 취약한 부위가 항반이거든요. 항반의 변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여름철에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오래 가다 보면 우리 시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각막에 활성산소 파괴력을 높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이거 손뜨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 50분 지났으니까 손뜨고 잼잼 해야 되지만 자 그것도 해보세요. 자 눈에 들어서 화면 말고 저 멀리 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바라보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이거 far and away far and near거든요. 멀리 가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눈의 조절력이 완전 고정돼 버립니다. 노안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눈의 조절력이 떨어져 가지고. 집중 가까운 데 보고 먼 데 보고 중요하고요. 안구증 맞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여러분 감았다 떴다가 하면서 눈 이거 각막을 이거 눈물샘으로 적셔 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각막은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뭐 밖에 빛에 너무 약해요.
근데 이게 눈물샘이 촉촉하게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틈날 때마다 눈을 깜빡깜빡 해주세요. 누가 윙크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오해를 받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자외선이라든지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다 보면 항반 색소가 이렇게 굉장히 약해지는데 루테인 제아잔텐이 그런 항반 색소의 어떤 보존력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청색강, 자외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반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은 우리 항반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다, 색소이다. 오메가3는 눈물 지지청, 기름 성분이잖아요. 불포화지방산. 눈물의 지지청 강화해서 눈의 어떤 그 안구건조증을 막아주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메가3. 오메가3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은 여름이 가장 위험한 계절이죠. 자외선, 청색강, 냉방건조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자, 자외선 A, B를 쐬면 망막에 활성산소 ROS가 폭발하고 그러면 항반 색소가 저하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색강 수용체가 손상이 되면서 되돌이킬 수 없는 항반병성이나 백내장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눈이 자율충혈되거나 시야가 아무 이유 없이 흐릿하거나 눈이 뻣뻣하고 피로하거나 야외 활동 후에 눈이 따갑다면 이것이 눈의 노화가 나타나고 있고 눈의 활성산소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항반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 루테인, 지아자틴.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안과 협회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K 시금치, 다이갈, 노른자, 브로콜리 이런 거에 충분하고요. 루테인 10mg과 지아잔틴 2mg이 때 가장 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또 특별하게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가 극대화되니까요. 뭐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아까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루테인, 제아잔틴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뭐 제아잔틴의 또 다른 또 종류이죠.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거죠. 저는 그거 하나만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눈에 머금고 자지 말자. 자, 다시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은 1시간 전부터는 제가 2시간이나 써놨지만 1시간, 2시간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1시간 전부터만이라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스마트폰을요. 거실에 두고 오는 겁니다. 침대로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잘 실천은 못하는데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루테인 10 더하기 지아잔틴 2mg이 항반면성을 감소시킨다. 냉방 더하기 스마트폰 더하기 렌즈가 안구건조 위험을 2배에서 4배 증가시킨다. 오메가3가 주요 치료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4시간 리듬, 이제 여름철에도 24시간 리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내에 햇빛을 쬐자.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빛을 제거하자. 낮에는 적절하게 햇빛을 받자. 이게 바로 생체식의 동기하고요. 이런 일주기 리듬이 여름철이 사계절 리듬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지 않는 계절로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두 끼를 먹어도 되지만 저는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세끼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루에 반드시 배치하셔야 돼요.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7,000보를 반드시 걸어주십시오. 7,000보.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던 스트레칭 방법을 하십시오. 저는 손 허벅지 운동, 그 틈날 때마다 손 털고 잼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틀벨로 스쿼트 그런 걸 하려고 해요. 이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는 순간 우리의 노화는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캐틀벨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괜찮지만 뭐 안 되면 이런 거라든지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 근육. 식탁이나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바닥에 꾹 대고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근육을 잘 키워야 됩니다. 아령 1kg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수면 리듬은 반드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화 시키는 거고 아까 제가 했던 빛 조절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멜라토닌 밤에 복구 신호인데 수면유로 그다음 저는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 한 말씀 됩니다. 낮에 빛을 받고 밤에는 빛을 제거하자. 자, 멜라토닌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자는 동안 뇌가 복구되면서 걸림프 시스템이 들어와서 뇌를 청소하는데 물이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와서 뇌 안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 건강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에 복구력을 키우는 힘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1년에 몇십 일 이상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80대, 90대 됐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다음에 햇빛 10분, 프로바이오틱스로 장을 깨우고요. 낮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흘린 땀을 보충해주고 냉방은 너무 가하지 않게 여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24도에서 26도. 시베리아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요.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해주시고 저녁에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우리 근육에 영양소를 잘 제공해주고 하루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색깔 채소를 통해서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루테인 제아잔틴과 오메가3를 통해서 하루 동안 힘쓴 눈에게 휴식을 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18도에서 20도 너무 춥지 않게 너무 추우면 또 안 되겠죠. 그렇지만 덥지 않게끔 너무 춥지 않게끔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이나 B군 같은 영양소를 먹으면서 항산화 건강을 좀 채워주고 스마트폰을 차단해서 멜라토닌 잘 분비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이 아니고요. 흔들린 몸을 빨리 제자리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 딱 말씀드렸죠. 본인 루틴. 저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을 가질 건데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한 루틴을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영양소, 운동, 스트레스 조절, 호흡법,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 빛의 조절, 수분 섭취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늘려나가면 그게 점점 더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여름 초입인데요. 아마 또 여름이 지났을 때 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리더님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면서 우리 리더님들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열강해주신 박민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여름을 여름답게 정말 대사 또 장 항산화 그리고 눈 건강의 전략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늦은 시간까지 강의에 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느라 리더님들 역시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저희가 AI 시대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또 이현 교수님께서 또 멋진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